엄마,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68세 정옥순 씨는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처음으로 느낀 설렘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정옥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의 사진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켜봐 주세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딸 미영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물었지만 나머지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혼자 하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쯤 딸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세요? 뭘 하겠니? 집에서 TV나 보고 있지. 엄마, 그러지 마시고 나가서 활동 좀 하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다던데요. 그런 곳에 내가 왜 가니? 나 혼자 괜찮다. 엄마,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져요. 사람들이랑 어울리셔야 해요. 미영 씨의 권유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정옥순 씨는 마지못해 동네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정옥순 씨가 안내판을 보며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어디 찾으세요? 70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 가까웠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 노래교실이요. 아, 3층이에요. 제가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시죠. 박철민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친절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여기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는 게 낙이에요. 그러세요? 저는 딸이 나가라고 했어. 아, 따님이 효녀시네요.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시죠? 노래교실에서도 박철민 씨는 정옥순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물을 가져다 주고 악보를 찾아주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음정도 정확하고. 에이, 무슨. 나이 들어서 목소리가 어디 좋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고우세요. 정옥순 씨는 오랜만에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 생전에도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박철민 씨는 계속 배려했습니다. 혹시 집이 멀어요? 제가 차 있으니까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그럼 다음 주에도 나오시죠. 이제 아는 사람 생겼으니까. 정옥순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분 참 친절하시네. 오랜만에 좋은 사람 만났나? 그날 밤 정옥순 씨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다음 주
정옥순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박 선생님 오셨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박철민 씨는 정말 나타났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아, 그냥 일찍 일어나서요. 저도 마침 일찍 와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문화센터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께서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3년 전에. 아, 그러셨구나.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참 외롭죠? 말 상대도 없고. 맞아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곳에라도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노래교실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 혼자 있으면 아까워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산책해봐요. 박철민 씨는 정옥순 씨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벤치에 앉을 때는 먼저 손수건으로 자리를 닦아주고 목이 마르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다 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자녀분이 계세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요. 아, 그래서 더 외로우시겠어요. 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오는 게 전부예요. 따님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더 챙겨야 하는데, 박철민 씨의 말에 정옥순 씨는 왠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것이 정옥순 씨의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철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나 한 편 보실래요? 영화요? 요즘 좋은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혼자 보기엔 좀 그래서. 정옥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도 영화관에 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이 영화관에 뭐 어때요? 친구끼리 영화 보는 거잖아요. 결국 정옥순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박철민 씨는 저녁 식사도 제안했습니다. 혼자 집에 가서 또 혼자 저녁 드시기 아까우니까 간단하게라도 함께 해요.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무슨 부담이에요? 저도 혼자 먹을 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조용한 한식당에서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정옥순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부인 드시는 거 보니까 식성이 좋으세요.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때우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집에 돌아가는 길, 박철민 씨는 정옥순 씨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네. 좋았어요. 고마워요. 정옥순 씨는 집에 들어가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시 정리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들다니.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니겠지? 그때 딸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목소리가 밝으세요. 정옥순, 문화센터 갔다 왔어. 그래요? 노래교실 재밌어요? 응, 괜찮더라.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옥순 씨는 박철민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노려? 미영 씨의 걱정을 들으니 정옥순 씨도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씨의 친절한 얼굴을 떠올리니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박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거야. 그날 밤 정옥순 씨는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옥순 씨와 박철민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인께서 계시니까 문화센터 오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저도요. 요즘은 나오는 날만 기다려져요. 어느 날 박철민 씨가 조금 침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별일 아니에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부인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박철민 씨는 그날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옥순 씨는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 박철민 씨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인, 혹시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박철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리 받기로 한 돈도 못 받게 되고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할 상황이에요. 어머, 그렇게 큰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못 하겠어요. 창피해서 부인한테만 털어놓네요. 정옥순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챙겨준 박철민 씨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당장 내일까지 3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나오고 그렇게 큰 돈을.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부인께 짐만 지우네요. 박철민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옥순 씨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박철민 씨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털어놓은 거예요. 부인께 도움받으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날 밤 정옥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 씨의 어두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어려우시다니.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옥순 씨는 박철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그 일, 아, 부인. 어제는 제가 실수했어요. 잊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돈, 제가 있어요. 남편이 남겨둔 적금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어차피 혼자서는 쓸 일도 없는 돈이에요. 부인,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그날 오후, 정옥순 씨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돈이었지만 박철민 씨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며 정옥순 씨는 박철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돈 준비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언제 드릴까요? 내일 문화센터에서 만나요. 정말 부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옥순 씨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서 만난 박철민 씨는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정옥순 씨는 준비해온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3천만 원이 든 은행 봉투였습니다. 꼭 갚을게요. 일주일, 아니 3일 안에 갚을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니에요. 빨리 갚아야죠.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옥순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옥순 씨는 문화센터에 가서 기다렸지만 각철민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박철민 씨, 오늘 안 오셨나요? 박철민 씨요? 등록 취소하셨는데요? 네. 언제요? 일주일 전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하셨어요. 정옥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만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런데 왜 문화센터는 그만뒀지?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더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딸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옥순 씨는 결국 박철민 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일까지 모두. 엄마, 그런 큰일을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워해서. 엄마,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박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엄마,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그 순간 정옥순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걸까? 나를 속인 건 아니겠지? 정옥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미영 씨는 다음 날 바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인터넷에 박철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더니 비슷한 사기 사건이 여러 건 나와요. 미영 씨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70세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기사예요. 그게 정말 박 선생님일까? 사진은 없지만 수법이 똑같아요. 문화센터에서 접근하고 친절하게 굴다가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돈을 빌린다고. 정옥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친절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엄마,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서라니 그런 큰일로 만들어야 할까? 당연하죠. 사기죄예요. 3천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정옥순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 친절함도 그 따뜻한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날 밤 정옥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아, 미안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음 날 아침, 정옥순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영아, 경찰서 가자.
정말요? 다행이에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당할 수 있잖아. 오후에 모녀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셨나요? 70세 정도 되는 남자가 박철민이라고 하는데 제게서 3천만 원을 정옥순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최근에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신고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다른 분들도 당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정옥순 씨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신고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이 시원해.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어르신 외에도 피해자가 5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정옥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조서 작성을 위해 한 번 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정옥순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과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름도 가짜고 나이도 실제로는 65세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옥순 씨는 박철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이 신고해 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사를 통해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100% 보장은 어렵습니다. 정옥순 씨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정옥순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뭐가요? 내가 말려줬어서.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줬어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지.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외로우셨으니까. 그날 저녁 집에서 정옥순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어.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 정옥순 씨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속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어.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야. 나레이션 며칠 후 정옥순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5명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도 문화센터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2천만 원 당했어요. 아들이 신고하라고 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정옥순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 내서 신고한 게 잘한 일 같아요. 맞아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당당해져요. 그 모임에서 정옥순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며 지내요. 이런 일 다시 당하지 않도록.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해요. 정옥순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관계를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민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의 60%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옥순 씨도 1,8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아예 못 받을 뻔했는데. 정옥순 씨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5명의 여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임 가는 날이네. 매주 목요일 오후 6명의 여성들은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눴습니다. 요즘 또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있었다던데요. 정말요? 어디서요? 옆 동네 복지관에서. 우리와 똑같은 수법이래요. 정옥순 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겠어요. 다른 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서 우리 경험을 얘기해 드려요. 조심하라고. 그렇게 정옥순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기 예방 강연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정옥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옥순, 저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그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거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정옥순 씨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담을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외로우면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정옥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정옥순, 정말요? 다행이에요. 여성, 그 사람이 내일 돈 빌려달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거절할 용기가 생겼어요. 정옥순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옥순 씨는 남편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속은 건 아프지만 그 일 때문에 더 강해진 것 같아. 정옥순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생겼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딸 미영 씨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강연도 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보기 좋아요. 정옥순,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야. 정옥순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 누가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어느 날 오후 정옥순 씨는 새로 눈을 연 문화센터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새로운 걸 배워보려고요. 좋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도 처음 와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옥순 씨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사람을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옥순이라고 해요. 저는 김미자예요. 반가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네, 좋아요. 친구가 되어요. 정옥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정옥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지금 정옥순 씨는 매주 세 군데의 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친구들과는 매주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며 진짜 친구들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정옥순 씨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외로움을 달래려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